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옷차림도 조금씩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지는 등 그 수법도 더욱더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사회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많이 좀 포근해지면서 점점 옷차림이 좀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하철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제가 지금 여쭤볼 곳도 야간 축제장인데 사람들이 몰리다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시시비비가 벌어지곤 하는데 50대 남성이 입건이 됐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분히 뭐 고의성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예. 보통 이런 성추행 범죄 같은 경우는 네. 상습성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상습적이고 한 사람이 또 하게 되고 사실 이런 전력자들 같은 경우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치료가 하지 않고 단순하게 처벌이나 벌금형으로 하다가 다시 이제 풀어주고 이런 반복되니까 또한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미미한 처벌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입건이 됐는데 보통 이렇게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네. 불쾌감을 느끼더라도 여자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은 좀 처음에는 좀 멀리 떨어지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던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갔으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좀 보호해달라고 하거나 네. 혼자 갔을 경우는 이제 주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콕 찍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가 모두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아닌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콕 찍어서 이제 좀 연루되기도 싫어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간섭하기 좋아하시는 그런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좀 정의감이 있으신 아주머니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좀 건장하신 분들한테 이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예. 근데 그 불쾌한 순간에 그런 게 주변에 보일까 싶긴 해요. 그런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래서 저 주변의 사람들은 뭐 소리를 질러라, 뭐 욕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게 참 쉽지 않나 봅니다. 네. 이게 보니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치안을 책임져야 할 그 경찰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경찰이 같은 혐의로 재판 중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는 건데 이것도 병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모든 이런 성추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정 정도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습성이고 한 번 이제 그것이 일종의 뭐라고 해야 하나 발을 들이게 되면은 그걸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회성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범죄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경찰관이나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적으로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종종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선천적이지 않은 경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좀 상습성이라는 건 선천적인 건 아니고 예.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어떤 습득된 부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성범죄는 보통 범죄에 비해서 재발률이 좀 더 높은 건가요? 훨씬 높죠. 이거는 이제 성범죄 자체에도 왜냐하면 이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면 자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성범죄는 상습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런데도 죄질에 비해서 처벌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죠. 그러니까 보통 처음 초범인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2, 3년 이상의 실형을 갖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초범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유예 이거나 이제 뭐 합의했다고 이제 봐주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럼 어떤 정도에 따라서 초범인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범죄자한테도 사실은 반복 안 되게끔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처벌이 송범망이니까 이 사람도 이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굉장히 안 좋은 죄질의 범죄이기도 한데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냐면 이 성범죄 자체를 뭐냐면 그 여성의 정조에 대한 범죄로 우리 사회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구미 사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 폭력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폭력 범죄로 인식을 해갖고 처벌을 해야지 이것이 높게 처벌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관계성의 범죄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좀 조심하지 이런 인식이 강했던 거죠. 여자가 조금 피했으면 안 되지 않았냐 이런 인식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강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인식의 변화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개그맨 이창명 씨가 사고를 냈는데 그 후에 20시간이나 잠적을 했어요. 뭐 본인은 뭐 중요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심리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시간은 좀 우리가 많이 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에서도 그 비슷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20시간이요? 예예예. 이게 이제 이 사건 얘기가 아니라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전 사건에 요게 이제 혈내에 이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이 혈내에 혈중에 있는 알코올이 다 분해돼 갖고 이제 원래 자연적인 알코올, 체내에 있는 자연적인 알코올과 구분되지 않는 그 시기에 넘은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뭐 절대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 심리학적으로 그렇죠. 보통 이제 어떤 자신감, 그러니까 뭐 우선 먼저 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가장 먼저 작용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수습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딱 보신 다음에 저건 어떤 거네 싶은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그 짐작이 되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거는 다른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은 뭐 혹시라도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다른 분이 타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사건과 연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연예인이니까 복잡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음주운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건 아까 제 시간 말씀으로 예. 대체하겠습니다. 네. 뭐 배제할 수 없다는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음주운전이 저번에도 저희가 이 관련돼서 대담을 했었는데 음주운전이라는 게 이제 측정 기록 등의 어떤 물증이 없다면 사실상 아무리 그 심증이 다분해도 무혐의 처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후에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패턴의 어떤 범죄로서 악용될 수도 있겠고 이런 어떤 행동이 패턴이 반복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열거주의, 구체적인 열거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농도 얼마가 나왔을 경우는 처벌한다가 아니라 정황이 보이면은 이것은 처벌을 하고 본인한테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법적인 어떤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 근데 이제 사법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애매하면 피해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게 예.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사회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오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100m 앞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은 차 놓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냥. 실제로 제가 그 녹색창에다가 한번 쳐봤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올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일단 뭐 그런 일이 생기면 도망가라.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렇죠. 악용되지 않나 싶어요. 악용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되고 있어갖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잉 입법이 된다는 건 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처벌한다, 도망가는 걸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요즘은 대리운전도 전화 한 통이면 굉장히 쉽게 부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자꾸만 운전대를 잡는 심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인지가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상태에서는 그냥 자신감이 없어도 술을 마시기엔 자신감이 생기고 이것은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리어가 낮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갖고 조금만 더 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한계를 더 높이 보기도 하고 뭐 또 그런 것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술이 문제인 건데 검찰과 경찰이 아까 저희 리포트로도 나갔습니다만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상습범은 차량을 몰수할 거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까지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고요. 실제로 뭐 부추긴 동승자라고 했지만 이게 옆 사람이 부추긴 건지 아닌 건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 특히나 있던 상습범은 차량이 몰수될 경우에 이게 상습범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생계형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네,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하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실행한 적이 있었고, 뭐 일부에서는 뭐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몰수 부분에서 그렇고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흔히 말하는 이게 그 정도로 강력한 범죄냐라고 예. 하는 사회적 인식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습범 문제도 그렇죠. 어디까지 상습범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한 뭐 3번이나 4번이냐 이 부분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부추겼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그걸 부추긴 거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기준을 정하자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같이 타고 있어도 무조건 같이 처벌한다. 그리고 최소한 3회 이상 같은 경우는 뭐 몰수한다. 이것을 기준을 정하자고 하는데 그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게 실행되다가 말았던 건 그겁니다. 너무
구체적인 사례가 너무 또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그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 너무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멈칫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일단 지금 검경에서 제시한 차량 몰수 기준은 예. 5년 동안 5번이 적발 대면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CCBB가 많이 논란이 되겠네요. 그렇죠. 분명히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6번은 안 되냐? 이렇게 이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그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번은 되고 6번은 안 되고 6번 되고 5번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일정 정도 기준을 제시해 놓고 다시 요거는 뭐가 되냐면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이건 누군가가 다시 이거 시행을 하게 되면 판례로서 정착이 되면은 그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배 교수님께서 또 전문가시니까 어쨌든 뭐 뉴스 보시면서 저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좀 그러니까 처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기 위한 대책이랄까요? 이런 방법을 쓰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좀 끝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글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음주운전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상습적인 겁니다. 예. 버릇이죠, 버릇. 버릇이니까 이거는 가족들이 일단은 말려야 되는 거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말려야 되는 그런 문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잠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가볍게는 이 문제가 반복되는 거는 사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나 2년마다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시지 그쵸. 않습니까? 음주운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들 또 사면한다고 하면 어차피 될 거니까.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회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균형이 맞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 디지털대학교 배상훈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